안녕하세요. 브레인리더 설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렸을 때 정신과 약물인 ADHD 약물 치료를 해도 이 아이가 사춘기나 성인기에 중증 정신질환에 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기는 한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산만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면 ADHD로 대부분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콘서타나 메디키넷, 스트라테라, 이러한 각성시켜주는 그런 약물들을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두엽의 혈류량이 늘기 때문에 도파민이 늘고 아이의 행동 조절이 좀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가 차분해지고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을 하고 더 건강한 아이로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정신병동에는 계속해서 입원하고 정신병이 더 심해져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가는 환자들을 막을 수 없을까요? 조기에 진료를 안 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이 정신과 약물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 한계선을 보여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정신과 약물이 급성 정신질환에 진정시켜주고 조금 각성을 시켜줘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거나 문제 행동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약물이 이 친구의 문제를 다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쉽게 말해 ADHD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과행동을 하고 충동적인 겁니다. 이 충동적인 거는 이 아이가 앞으로 사춘기 때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선생님한테 또는 사회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잉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자기도 모르게 내 몸이 움직여 버리는 거죠. 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집중하기 어렵고 들어야 될 얘기를 유심히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또한 이 교우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ADHD 약을 썼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ADHD의 행동, 충동성이라든지 과잉행동 이면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이 아이의 뇌에 잠재되어 있고 그 스트레스가 상당한 과잉행동이라고 하는 양상으로 표출이 되는 거다 보니 이 행동이 약물을 통해서 줄어든다 한들 이 스트레스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를 아이가 5년, 10년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것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점점 누적이 되어서 폭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춘기라든지 20대 초기에 더 큰 정신질환으로 이제 갑자기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양약이 계속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5년, 10년, 20년 쌓인 이 스트레스가 폭발했을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입원까지 해야 되고 퇴원, 입퇴원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으로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초등학교 ADHD를 가진 학부모님들이 사실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렇게 해서 내원해서 오는 경우들, 양약치료의 그 장점도 있지만 한계선으로 오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기에 막았을 수 있었으면은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사춘기, 성인기 또는 가족의 삶의 질이 많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산산조각 무너져서 가족의 삶이 반지옥과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막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 아이의 행동에 문제 행동이 줄어들면은 그냥 좋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ADHD의 행동이 콘서타와 같은 약물을 먹어서 좋아졌다. 학교 생활을 좀 잘한다. 차분해졌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 그냥 만족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합 주의력 검사라든지 스트레스 검사와 같은 그런 뇌파 검사들을 했을 때 이 아이의 뇌 상태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 양약을 먹어도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종합 주의력 검사 결과 상당한 주의력에서의 저하가 계속해서 양약을 먹어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라고 했을 때 먼저 그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치료가 되어서 나중에
더 큰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씨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약약을 이 아이가 ADHD 약을 시작하면 뭐 1, 2년 먹고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갈 때까지 복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이 아이가 약을 끊어보는 휴지기를 가져봐야 됩니다. 5년, 10년 먹었을 때 계속 먹을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더 앞으로 폭발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가 돼서 약을 좀 자연스럽게 끊어갈 수 있는지를 보려면은 방학 때 또는 주말에 이틀 또는 일주일 또는 보름 정도를 잠깐 휴지기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치료는 꾸준히 해야 되고 약을 안 먹다가 먹으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오는 걸 막는 것이 더 중요하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약을 먹으면 다시 원래의 증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 휴지기를 갑자기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주일, 2주일 정도를 끊어봤을 때 증상이 개선이 된다면 담당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약을 감량을 해볼지 더 유지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에 약은 중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잠시 뭐 이틀이건 일주일 정도를 휴지했을 때 이 아이의 증상이 약을 먹기 전의 증상과 같은 증상이 다시금 재발이 된다거나 또는 그 이상의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이 아이는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잠시 덮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덮어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가 더 주어졌을 때 더 큰 문제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 씨앗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독립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약물을 끊어도 증상이 줄어드는 상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자발적인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DHD다 그래서 그냥 ADHD 그냥 약을 써서 차분해졌다 해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부모들도 이해를 하고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해둔다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뭐 불씨가 없는데 불이 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불씨가 있는데 불씨가 있는지를 모르고 방치하다 보면 이것이 5년, 10년이 됐을 때는 돌이키기 힘든 10배, 20배, 100배의 노력과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와 가족의 삶의 질이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DHD로 약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병원에서 얘기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고, 아이를 케어할 때 또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눈과 관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나중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 한약이건 양약이건 의존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약물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꼭 유념해 둬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한의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